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초 엣지 5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뉴스와 TV 보기에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분야별 뉴스 기사 보기와 본문 기사를 음성으로 듣는 방법도 알아보고 관심 있는 뉴스 기사를 네이버 메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유튜브 사이트로 이동하여 실시간 TV 보기와 영상 설정들도 살펴볼게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브라우저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엣지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실행해 볼게요. 바탕화면에서 엣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고 상단 홈 단축 클릭해서 네이버로 이동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동해 주세요. 네이버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검색창 아래쪽에 보면 서비스들이 표시가 되고 이 중에 뉴스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뉴스 클릭하고 기다리면 뉴스 페이지로 쏙 이동이 되고 있어요. 네, 뉴스에도 종류들이 많죠. 엔터를 볼 건지 스포츠, 날씨, 프리미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현재 뉴스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 기사들도 분야별로 다양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또 세부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은 언론사별이 선택이 되었다고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네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각각 클릭할 때마다 해당 분야별로 기사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날짜에 신문을 보고 싶어요. 네, 지류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신문에 게시된 기사를 찾고 싶어요. 그럴 때 상단 카테고리들 중에 신문 보기 찾아볼까요? 신문 보기. 신문 보기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현재 내가 실행한 날짜가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는 각각 언론사별로 신문에 게시된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물론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의 날짜와 제가 수업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기사는 다르겠죠. 인터넷은 1분 1초마다 새로운 콘텐츠들이 업데이트 된다고 안내드렸잖아요. 네, 저와 달라도 되기 때문에 보는 방법만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동해서 관심 있는 기사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사들 중에서 관심 기사 클릭해 볼게요. 저도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이동이 되고 상단에 보면 내가 선택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언론사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류된 신문은 각각 면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보면 A1면에 실린 기사, 그리고 2면, 3면,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각각 면에 실린 기사 타이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화면을 이동하다 보면은 제가 선택한 언론사는 30명까지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기사를 찾기 위해서 각각 클릭하면 해당 면에 실린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여기에서 1에서 10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이동하고 관심 있는 기사 제목 클릭할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관심 기사 클릭해주세요. 클릭하고 기다리면 해당 기사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해주세요. 이동하면 이 기사가 어느 언론사에 제공이 되고 있는지 이름도 표시가 되고 기사 제목과 그리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도 표시되고 언제 기사를 작성했는지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고 싶다 그러면 천천히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동하면서 탐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제는 기사와 관련된 도구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상단 제목이 보이게 화면을 다시 이동해 주세요. 내가 선택한 기사 제목이 보이게 상단에 화면을 맞춰 줄게요. 제목 오른쪽 하단에 보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찾아볼까요?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표시되는 아이콘들도 사용자가 선택한 기사에 따라서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네, AI 기능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기사를 요약해 준다고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AI 기능은 아니고 인공지능의 역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약 클릭. 클릭하면 해당 기사에 대한 요약본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기사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만일 전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전체 기사를 탐독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했으면 요약본은 X 버튼 클릭해서 닫아주세요. 두 번째 아이콘을 볼까요? 스피커 아이콘이 있는데요.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처럼 기사를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텍스트를. 클릭해 볼까요?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클릭하면 어느 음성으로 들을 건지 성별 선택을 하고 말하기 속도. 자, 여러분들도 성별과 말하기 속도 선택해 볼까요? 저는 남성과 보통을 선택을 하고 본문 듣기 시작. 물론 소리를 들으려면 사용자 PC에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던지 아니면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제가 클릭해 볼게요. 혹시 소리 들리나요? 네. 저는 제 음성과 겹쳐지기 때문에 소리 멈출게요. 소리를 멈출 때는 스피커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소리가 멈춥니다. 음성 듣기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귀로 듣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음성 듣기를 하시면 좋겠죠. 음성을 선택해 놓고 창을 잠시 최소화 버튼으로 작업 표시에 숨겨두고
내가 또 다른 작업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작업하면서 귀로는 기사를 듣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다중 작업할 때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정치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보면은 가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해당되는 부분 클릭하면 글자 크기라는 창이 나타나고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글자가 작거나 커서 보기 불편하다 그러면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최대 크기 선택해 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커져서 한눈에 읽기 편하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글자 크기를 선택을 하고 기본 설정 값인 보통 선택해 놓을게요. 세 번째는 공유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네이버 메일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네, 인쇄라고 합니다. 인쇄. 해당 기사를 제가 지금 인터넷을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인쇄를 해서 제가 짬짬이 이동하면서 기사를 읽고 싶어요. 그럴 때 인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인쇄라는 창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인쇄하기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인쇄 설정 창이 나타나고 물론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 이름 찾아서 선택하고 어느 방향으로 인쇄할 건지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처럼 페이지 수가 많다 그러면 모든 페이지를 인쇄할 건지 또는 특정 페이지만 인쇄할 건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설정을 하고 저장, 클릭하고 인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별도로 인쇄는 하지 않을게요. 하단에 취소해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인쇄 창도 X 버튼 클릭해서 닫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 왼쪽 기자 이름 아래쪽에 보면 아이콘이 2개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을까요? 네, 찾았으면 첫 번째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하면 이 부분은 기사에 대해서 내가 읽어보고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쏠쏠한 정보인지 흥미진진한지 공감 100배인지 분석이 탁월한지 또는 후속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말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클릭해 볼까요? 해당되는 부분 클릭하면 이 부분은 댓글이에요. 이 기사를 읽고 나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싶어요. 제가 선택한 기사에도 댓글이 많이 달려 있네요. 댓글을 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네이버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댓글란에다가 입력을 하고 댓글을 첨부해 주시면 돼요. 이 댓글들은 모든 분들이 보는 글이기 때문에 댓글 작성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항상 여기에는
클린봇이 악성 댓글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악성 댓글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감이라든지 지금처럼 내 의견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로그인하고 사용해 보세요. 확인했으면 본문으로 다시 이동할게요.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다시 위로 이동해서 여기 제목 오른쪽이 보이게 맞춰주세요. 제목 오른쪽에 보면 본문 보기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기사로 다시 이동이 됩니다. 이동하셨나요? 자, 이번엔 제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기사를 나중에 보고 싶어요. 또는 이 기사가 유용해서 제 친구에게도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기사를 공유하는 거 알아볼게요. 제목 아래쪽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공유 클릭해주세요. 공유 클릭하면 공유하기 창이 나타나고 어느 위치로 공유할 건지 선택해 달라고 하네요. 네, 위쪽에는 네이버 관련 서비스와 공유를 하는 거고 아래쪽에는 SNS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PC에서 여러분들이 SNS로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관련 SNS PC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는 또 SNS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는 메일로 공유해 볼게요. 메일 클릭해 주세요. 메일 클릭하면 공유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넣어서 로그인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메일 쓰기라는 창이 나타나고 상단에 보면 이 기사를 누구에게 공유할 건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건지 아니면 본인에게 보낼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4개 쓰기로 공유해 볼까요? 저는 이 기사를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탐독을 할 거예요. 인터넷상에는 또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기사가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1시간 내에 이 기사를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개 쓰기 클릭해주세요. 4개 쓰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가 선택한 기사의 제목이 쏙 들어가네요. 이 기사를 그대로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사용자가 알기 쉽게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유지할게요. 글쓰기 창에 내가 보고 있는 기사가 쏙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사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상단 글쓰기 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지금은 제목 그리고 추가된 기사만 확인할게요. 확인되었으면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클릭해주세요. 저장 클릭하고 기다리면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메일 쓰기 창은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클릭해서 닫게 해주세요. 정말 내 메일로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상단 스텝을 클릭하고 홈 단축 클릭해서 네이버로 이동해주세요. 공유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창에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 아래쪽 서비스들 중에서 메일 클릭해주세요. 메일 클릭하고 네이버 메일로 이동하고 왼쪽 메일함 종류들 중에서 내게 쓴 메일함 클릭해주세요. 본인에게 보냈기 때문에 내게 쓴 메일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게 쓴 메일함 클릭하며 오른쪽 상세 정보창에 내가 공유한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 있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 내용이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공유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기사로 이동이 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탐독해 주시면 되겠죠. 내가 해당 메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우리 열려져 있는 페이지 정리 좀 할게요.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는 X 버튼 탭 닫기 해줄게요. 그리고 네이버 메일 혹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삭제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여기 상단에 도구들 중에서 삭제 클릭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이버 메일도 X 버튼 클릭해서 닫아주세요. 다시 한번 네이버 창도 X 버튼 클릭해서 닫아줄게요. 기존에 보던 뉴스 페이지만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관심 있는 기사에 대해서 공감이라든지 댓글도 달 수가 있고 그리고 기사의 요약,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글자 크기를 변환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다 그러면 공유, 나는 이 기사를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인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확인했으면은 현재 보고 있는 뉴스 기사 페이지는 X 버튼 클릭해서 창을 닫아줄게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지가 열려있는지 확인할게요. 확인되셨을까요? 확인했으면 이번에는 내가 크롬 브라우저의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페이지에서 유튜브로 이동해서 영상을 보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 보기 한번 해볼게요. 상단 검색창, 네이버 검색창에 클릭해서 커서를 삽입하고 한글로 유튜브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검색해주세요. 검색 결과들 중에서 유튜브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왼쪽 상단에 페이지 이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해 주세요. 네, 이동했으면 여기에 보여지는 기사들은 다 다르겠죠. 사용자가 이전부터 유튜브에 봤던 영상들 알고리즘에 따라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재 TV에서
생방송되고 있는 영상들을 좀 찾고 싶어요. 그럴 때는 검색 상자에 실시간 TV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입력한 검색어와 관련된 영상들이 쭉 표시가 되고 왼쪽에는 해당 영상의 썸네일, 오른쪽에는 영상의 제목과 현재 몇 명이 시청 중인지 숫자로도 알려주고 아래쪽에는 채널 프로필과 채널 이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 되는 부분은 썸네일 오른쪽에 보면 라이브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라이브. 또 다른 라이브 방송을 찾고 싶다 그러면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네, 영상 보는 방법은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또는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이 되고 네, 저는 제 오디오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음소거를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광고가 표시되시는 분들은 일정 광고를 시청하고 오른쪽 하단에 건너뛰기 그러면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는 또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좀 멈춰 놓을게요. 오른쪽에는 현재 시청 중이신 분들이 댓글을 넣어서 소통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보고 우리 왼쪽 상단에 유튜브 클릭해서 첫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상단에 보면 각각 카테고리별로 영상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되는 라이브를 찾을 건지 뉴스를 모아서 볼 건지 각각 클릭할 때마다 관련된 영상들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영상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외국어로 된 영상 하나 선택을 해서 영상에 설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상단 기존에 있는 검색어는 검색창 오른쪽에 있는 X 버튼 클릭해서 닫아주고 그리고 커서가 깜빡깜빡이면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호주 오픈 테니스 호주 오픈 테니스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상을 또 검색어로 입력해서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영상에 첨부되어 있는 도구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하게 입력하고 검색해 볼게요. 입력하면 검색어 관련된 결과들이 아래쪽에 쭉 표시가 되고 창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영어로 된 영상을 좀 찾아볼게요. 영어로 된 자, 보니까 한글로 업로드된 영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화면을 많이 움직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있는 걸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어느 정도 이동을 하니까 여기 썸네일 오른쪽에 영어로 되어 있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움직여서 제목이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 외국어로 되어 있는 영상 제목을 찾아줄게요.
해당 영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제목 또는 썸네일을 클릭해 볼게요. 해당되는 부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저는 제 오디오와 겹치기 때문에 소거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영상 왼쪽 하단에 정지 버튼 눌러서 영상 잠깐 멈춰 놓을게요. 혹시 영상을 실행했을 때 광고가 표시되시는 분들은 일정 시간 동안 시청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광고 건너뛰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상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시켜 볼까요? 영상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보이지 않은 메뉴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왼쪽 하단부터 볼게요. 왼쪽 하단. 재생 버튼입니다.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면 영상이 재생되고 두 줄짜리 정지 버튼이죠. 정지를 클릭하면 영상이 다시 정지됩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스피커는 볼륨 조절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좌우로 움직여서 볼륨 소리를 조절하고 그 옆에 보니까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한번 또 찾아볼까요? 뒤쪽에 있는 숫자는 영상의 전체 재생 시간이고 앞쪽에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을 볼게요. 오른쪽 하단. 영상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하단. 첫 번째는 자동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이 끝났을 때 다시 이 영상이 재생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자동 재생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이 부분 볼게요. 자막이요. 해당 영상에 자막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자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클릭해서 불을 켜볼까요? 네. 클릭하면 여기에는 영어로 자막이 설정되어 있나 봐요. 현재 영상 아래쪽에 영어 자막이 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왕이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알아볼게요. 자막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설정 클릭해 주세요. 설정 클릭. 클릭하면 설정 메뉴들이 나타나고 자막 찾아볼까요? 자막. 지금은 자막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자동 생성됨이 0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클릭하면 항목들 중에 자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자동 번역. 자막 위치로 이동하고 자동 번역 클릭해 주세요. 클릭. 클릭하면 가나다 순으로 나라별 언어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록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어 찾아볼까요? 한국어. 희영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한국어. 네. 희영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찾았으면 한국어 클릭하고 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던 자막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 잠깐 실행해 볼게요. 네, 자막이 있을 때마다 바로 직역해서 번역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멈출게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외국어
영상은 지금처럼 자막 설정을 하고 쉽게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정 클릭해주세요. 설정 클릭. 클릭하고 메뉴들 중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화질이라고 있어요. 영상은 현재 내가 접속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화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 자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게 되면 해상도도 수시로 바뀌는 거죠. 이 부분이 불편하다 그러면 화질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자동 클릭해 주세요. 자동 클릭. 클릭하면 제공되는 해상도들이 표시가 되고 이 부분도 영상에 따라서 해상도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은 좋아지겠죠. 저는 720으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화질이 조정되면서 이제부터는 네트워크 속도 상관없이 내가 지정한 720으로 화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할 때 고정시켜 주시면 편하겠죠. 설정 옆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니까 영화관 모드라고 하네요. 영화관은 스크린이 가로가 더 길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영화관 모드 클릭. 클릭하면 가로 크기로 크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원래 기본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하단에 기본 보기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도 볼게요. 마지막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전체 화면이라고 알려주네요.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 전체 크기로 크게 영상을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전체 화면 보기로 크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ESC 키를 한번 눌러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영상 아래쪽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영상 왼쪽 하단 볼게요. 왼쪽 하단에는 해당 영상의 제목이 표시가 되고 그 바로 아래쪽에는 채널 프로필과 채널 이름 그리고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도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고 만일 해당 채널에 관심이 있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클릭해 놓으면 되겠죠.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엄지척은 좋아요라고 부르고 이 영상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는 클릭해서 좋아요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은 싫어요예요.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공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장. 네, 이 부분은 PC에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는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 채널에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이 됩니다. 확인하셨을까요? 네, 영상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유튜브 페이지는 탭 닫기 해주세요. X 버튼 클릭해서 탭 닫기. 조금 전에 뉴스 기사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로그아웃 해볼까요? N 로고를 클릭해서 네이버 첫 화면으로 이동하고 로그인 창에서 로그아웃 클릭해 줄게요. 로그아웃 클릭.
그리고 엣지 창은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클릭해서 종료해주세요.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다시 보기로 정리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